양손 가득 장을 봐오는 길인 영란씨. 어머니 양손에. 그녀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보기 드물게도 연년생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 키우고 있는 삼형제의 엄마입니다. 연년생 삼형. 아우 허리. 먹으려면 엄마 내가 들어줄까? 아니 태민이가 들게. 나도. 아이고 됐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설 때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데 안녕하세요. 그래, 너희도 안녕들 하지? 네. 어쩜 하나같이 밤톨 같은 게 인사성도 좋고 애의도 발라요. 그러게요. 태민이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네. 이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엄마입니다. 아, 든든하겠어요. 삼형제. 야, 아들들. 하지만 실상은 이러했으니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벌어진 삼형제의 장난감 쟁탈전. 정신없죠. 내 거야. 내 차 돌려줘. 집안에 들어오면서 내 거야.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막내. 이렇듯 삼형제의 집안은 웃음소리든 울음소리든 한시도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니들 좀 조용히 좀 놀아. 한 밑에 집에서 또 시끄럽다고 올라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가 제일 시끄러운데요. 결국 삼형제는 나란히 앉아 목을 서게 되는데요. 너희들 형제들끼리 계속 그렇게 싸울 거야? 아니요. 장난감을 두고 벌어진 삼형제의 난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마침 여보세요? 아 어머니. 예. 엄마가 전화를 받는 사이 아이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지 잠시 후 한시를.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구하는 3대 영웅으로 변신한 삼형제는 소파 위를 뒹굴며 장난이 한창인데요. 지구의 영웅은 역시 배트맨이지. 자, 받아라. 내 발차기. 우와. 맛이 어떠냐? 그래? 형 배트맨의 선제 공격에 자극을 받은 슈퍼맨 태민이는 소파 등받이로 올라가 필살기를 선보이는데 더 센 걸 보여주려고. 그럼 내 발냄새 맛은 어떠냐? 지독하고. 그때까지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는 엄마. 귀여워요. 저 어머니. 저 그러면은 예. 아우 내 정신 좀 봐. 이따 아범 오면 집에 좀 다녀가라. 네? 아, 왜요 어머니? 여름 나느라 우리 왕자님들이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니. 보양식으로 내가 곰국 끓여놨으니까 와서 가져. 애미야, 뭔 일이야? 아유 아니에요. 애들 원래 지금 한창 장난칠 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어째 개수롭게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지 입에서 피를 잔뜩 내뿜으며 다가온 태민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혀의 끝부분이 완전히 잘려나가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이거 왜 이래? 그렇습니다. 방금 전 포크를 입에 문 채로 소파의 등받이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던 태민이는 그만 아 미끄러졌나요? 미끄러져 넘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려나갔던 것. 태민이의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119에 전화를 거는데 떨리죠. 네. 혀가 잘린 것 같은데요. 혀가 잘리면 죽는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선 진정 좀 하시고요. 침착하게 제가 시키는 대로 응급처치부터 하세요. 네. 일단 잘린 혀를 깨끗한 거즈에 싸서 얼음 주머니에 넣으라고요. 잘려나간 혀를 다시 붙이는 봉합수술을 위해 먼저 잘린 부분을 깨끗한 거즈에 담아 봉투에 싼 뒤 얼음에 담았는데 어떡해요. 우리 애기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러다가 응급처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선 병원에 가는 동안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거리에 나가 누구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가 심하게 난다면 수건이나 뭐 송 같은 걸로 지혈을 해주겠죠. 물을 먹여서 우선 좀 가라앉히겠으면 일단 입에서 나는 피는 뱉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삼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음 같은 거 이렇게 얼음 주머니 같은 거에서 이렇게 입 주위에다가 웬만하면 피는 삼키라 그래요. 저어서 응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이분들의 대답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태민이가 장난치다가 혀가 잘려나갔어요. 네. 어떤 응급 조치를 해야 될까요? 아, 병원 가기 전에? 흔히들 알고 있다는 게 입안에서 피가 나면 삼켜라. 먹어도 되니까. 치과에서도 왜 치료하고서 피가 나면 삼키라 그러지 않아요? 응? 뱉으라 그러죠. 예. 닭을 뱉으라 그러죠. 닭을 이렇게 그래서 아, 뱉으라 그래요? 예, 뱉어내고. 아. 삼켰어요? 그걸 치과에서? 뱉으라 그래요? 사실 뱉었어요. 이 상황은 이혁 씨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저렇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똑같이요? 똑같이는 아니고요. 저는 잘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혀 뒤쪽이 거의 반 정도 잘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전축이 뒤에 쓰러져가지고 제가 얼굴이 깔렸어요, 땅바닥에요. 근데 혀가 나온 상태에서 씹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똑같네, 거의. 예,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을 들고 뛰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머니가 어떻게 뛰셨을까? 그것만 알면 정답인데. 잘려 나갔단 말이죠. 제가 한번 나가서. 그래. 아유, 그래. 전 영화에서 봤습니다. 일단 알코올로 소독을 한 다음에 물로 지집니다. 뭘 어디 지진다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뜨거운 걸로. 이게 아니 뜨거운 국 먹다가 뒤어도 그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불로 이거라면. 그 영화 참 문제 있는 영화. 정답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손가락으로 혀를 잡고 있는다. 자, 확인합니다. 정답. 다른 조직이 닿으면 오히려 이 조직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촉한 게 아니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혀로 혀를 지혈한다. 깜짝아. 이게 아니에요? 팔이나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맞아. 이러진 않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되지?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혀를 표준과 동시에 누르면서 지혈을 한다. 네, 이렇게. 야, 진짜 무대라서 나오면 완전 다른데요? 자, 의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멋진데요? 네. 똑똑해. 이러고 마시면 우리가 더 웃긴 거죠? 감탄한 우리가. 네. 자, 확인합니다. 그렇죠. 혀가.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뚝을 막잖아요. 네. 혀에서 피가 막 콸콸 나오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막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밀가루를 일단 혀 앞에다가 반죽을 해서 붙인다. 그래서 피를 막는 거예요. 혈액. 그러는 거. 때리는 것도 어이없게 됩니다. 어이없게. 그냥 되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수건을 그냥 입에다 물릴 것 같아요. 꽉. 피가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아프고 나오지도 않고 뭐 집에서는 뭐 거즈 같은 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밴드를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수건을 갖다가 무작정 입에다가 넣고 그거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추측을 받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수건을 문다. 이 친구도 혀에 대해서 좀 알아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피가 입에 고이거나 혈전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 피를 내뱉게 한답니다. 맛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혀는 부드러운 근육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을 씹다가 잘못해 깨물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혀를 깨물어 피가 났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혀의 밑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혈관들이 마치 거미줄과 같이 퍼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혀가 붉은 선홍색을 띠는 것도 그만큼 많은 혈관들이 밀집해 있다는 증거인데요.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앞서 본 태민이와 같이 만일 혀가 잘리게 된다면 순간 엄청난 양의 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피를 보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어서 어떡해요. 애가 너무 피가 많이 흘러요. 일단 피가 흐르지 않게 수건으로 이거 막아야 되겠죠. 무작정 빨리 피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건이나 가지로 피가 나는 혀와 입을 막기 쉽다는 것인데 막아야 되겠죠. 절대 안 된다.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피를 자연스럽게 내뱉죠. 네? 그냥 피를 흘리게 하라고요? 그럼 혀가 잘렸을 때는 왜 고개를 숙여 피를 내뱉어야 하는 걸까요? 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게 되면요, 혈액응고 물질이 나와서 지혈을 시키는데 이때 피가 뭉치는 혈전이나 피덩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혀가 잘려서 피가 났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힌다면은 이러한 혈전이나 피덩이가 기도로 넘어가서 오히려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피를 빨리 멈추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건이나 가지를 무작정 입안에 넣어서 지혈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요, 실제로 혀가 완전히 잘려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는 출혈 부위를 정확히 누르지 않는다면 지혈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고 피를 자연스럽게 내뱉으며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응급처치법이 되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혀가 잘리거나 다치는 구강 내 외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무려 80% 이상이 2세에서 7세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그런 건지 부모의 동의를 얻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입에 뭘 넣잖아. 지금은 자유놀이 시간. 아이들 중에는 매트 위에서 연속해서 점프를 하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교실을 분주하게 오가는 아이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선생님이 제지해보지만 이번에는 공을 가지고 놀다 넘어지고 마는 아이.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아이를 불러 주의를 주는 사이 한쪽에선 소파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고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며 연신 움직여대는 아이들. 이렇듯 이 시기의 아이들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것이 특징.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 시간. 달콤한 과일을 먹으며 모처럼 얌전해진 듯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잠시 후 삼진창인데 너무 커요.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는 아이를 포착.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요구르트를 다 먹고 난 빨대를 껌처럼 씹고 있었던 것. 뾰족한 빨대도 때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식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뭔가 미련이 남는지 포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아이들. 이처럼 신체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유소화기의 어린이들은 무엇이든 입에 물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더욱이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만큼 혀를 다치거나 잘리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올해 초 6살 된 한 남자아이는 풍선껌을 불기 위해 혀를 내민 상태에서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었고, 지난해 젖병을 물고 소파 위에서 넘어진 3살 아이는 잘려나간 혀를 봉합하기 위해 12바늘이나 꿰매야 했으며, 욕실에서 장난을 치다 미끄러진 5살 여자아이 역시 혀가 잘려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혀가 잘리거나 다치는 사고는 우리 아이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혀가 잘리거나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혀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고개를 젖히지 말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피를 내뱉게 하십시오. 단, 혀가 완전히 잘리지 않고 상처가 나거나 폐인 정도의 상태라면 깨끗한 거즈나 차가운 얼음을 이용해 지혈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단순히 피가 멈췄다고 방치해뒀다간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혀가 완전히 잘려버린 상황이라면 지혈을 해도 쉽게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 급선무. 잘린 혀를 봉합하기 위해선 적어도 6시간 안에 병원에 가져가야 하는데요. 이때 잘린 혀를 깨끗이 한다고 수돗물로 씻어내거나 독한 소독약을 사용해 소독하는 것은 오히려 혀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잘린 혀를 병원에 가져갈 때는 얼음 주머니에 넣어가되 차가운 얼음과 잘린 혀가 직접 닿게 되면 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소독된 거즈나 깨끗한 수건에 혀를 싼 뒤 물과 얼음을 반반 섞은 얼음에 넣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는 구강청정제를 이용해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는 것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며 끝으로 상처 부위가 감염되진 않았는지 한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약해 다치기 쉬운 혀. 혀를 다쳐 피가 날 때는 피를 그냥 흘려내보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